오늘은 조선시대 양반들의 성문화와 성생활 이야기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녀가 7세가 넘으면 앉는 자리도 같이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익히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7세 이상 남녀는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정확한 뜻이야 어떻든 성리학을 기반으로 둔 조선의 정서를 잘 보여주는 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조선은 유교 사회였던 만큼 성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죠. 사회적으로도 성에 대한 인식은 멀리해야 하는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물론 만들어진 규율이 그랬고 사람들은 뒤에서 겉과 다른 성문화를 형성했죠. 조선 성문화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은 바로 양반 남성들이었습니다. 양반 남성들이라는 상위계층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만큼 조선의 성문화는 판타지적이거나 폭력적인 요소도 많이 담고 있죠.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본론에서 해보기로 하고 조선시대 양반들의 성문화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한 가지 알아두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조선의 성생활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심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첩을 들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여성은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했죠. 이런 특징은 양반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사방지가 활개칠 수 있었던 이유도 당시 양반집에 과부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사방지는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인터섹스였습니다.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남성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방지의 경우에는 벌을 받지 않았고 사방지와 놀아났던 과부들은 대부분 처벌을 받았죠. 사방지와 놀아났던 과부들 역시도 양반집 자제들이기에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있지만 벌을 받을 사람은 없었으니 애꿎은 여비들만 죽어나갔죠. 조선 양반들의 성문화는 축첩제와 기생제를 보면 확연하게 보입니다. 축첩제는 첩을 두는 문화였고 기생제는 관비에게 접대를 강요하는 것이었죠. 두 가지 제도의 성격 자체는 다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배층의 성욕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 전반의 성문화를 형성한 것이 기생제였죠. 조선에는 많은 여성들이 기생으로 활동했습니다. 간통이나 성욕에 대해 엄벌을 내리던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기생제는 지배층이 욕구를 일말에 죄책감 없이 풀 수 있는 일종의 배출구였죠. 기생은 지배층에게 성욕 충족만을 제공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생의 계급에 따라서 수행하는 역할이 조금씩 달랐죠. 예를 들어서 1패기생은 대부분 잠자리는 하지 않고 기약만을 제공했던 것에 반해 3패기생은 잠자리를 업으로 삼는 이들이었습니다. 기생제 덕에 양반 남성들은 법에 얽매이지 않고 욕구를 해결할 수 있었죠. 겉으로는 유교와 성리학을 채택한 조선에서 그것도 양반 계층이 기생제를 즐기는 것은 확실히 모순적입니다. 축첩제의 경우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의무 때문에 생기게 되었죠. 축첩제 역시도 남성에게만 허용되었던 제도였고 여성은 남편 이외의 남성과 관계를 맺으면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축첩제부터 기생제까지 양반 남성들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많았음에도 이상하게 강압적인 관계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조선 사회에 등장했죠. 특히 양반들은 여비를 겁탈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여비와의 잠자리는 누운 소 위에 타는 것보다 쉽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유행했죠. 아무래도 기생을 만나는 것보다 쉽고 돈도 안 들었으니 말입니다. 양반이라고 돈이 많거나 잘 사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겁탈을 하다가 걸렸을 때는 여비만 처벌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면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일화로 이문건의 이야기가 있죠. 양반 이문건의 가문에는 향복이라는 여비가 있었는데 이문건은 향복이 누군가에게 겁탈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문건은 향복에게 피해자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향복은 입을 열지 않았죠. 향복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이문건은 되려 향복을 쫓아냈습니다. 후에 밝혀진 범인은 이문건의 아들이었죠. 이문건의 아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오히려 겁탈을 당한 향복은 구타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향복은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누구의 자식인지는 함구한 채로 계속 여비로 살도록 했죠. 이렇듯 조선의 양반들은 앞에서 쉬쉬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할 짓 못할 짓을 모두 벌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조선에서는 양반들을 중심으로 방중술도 유행했죠. 방중술이란 음양의 조화를 중시하는 성생활 방침입니다. 보통은 건강한 성생활에 필요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죠. 조선의 방중술은 음양의 조화보다는 건강에 조금 더 치우쳐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행해졌던 율법들은 아니죠. 세종시대에 만들어진 의학서적 의방유치에도 방중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의방유치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에게 주어진 정력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니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정력을 아껴야 한다고 말하죠. 더불어 방중술은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 해소와 건강한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심을 주고 있습니다. 광해군 때 만들어진 수양총 서류집을 보면 조선 방중술에 대한 내용을 더 찾아볼 수 있죠. 수양총 서류집에서는 지나친 성욕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나이에 따라 권장하는 성교 횟수도 적혀 있습니다. 남녀가 밤을 함께하면 안 되는 상황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술에 취했을 때나 바람이 불 때처럼 근거는 없는 이야기이긴 하죠. 이때까지는 조선의 방탕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으니 이제 대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양반들의 부부관계는 현대 부부의 관계와 별반 다르지 않았죠. 조선의 양반들에게도 부부의 첫날 밤은 거사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중요했습니다. 조선의 부부들은 첫날 밤을 가장 올바르게 보낼 방법을 모색했죠.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만 아이가 생긴 이후에는 부부관계에 많은 제약이 생기죠. 그래서 양반집 자제들은 젖을 때는 나이가 되면 조부모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밤을 보내기가 힘드니까요. 동네 총각들이 이제 막 시집을 드는 처녀에게 성교육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처녀와 관계를 맺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었습니다. 이건 양반과 평민할 것 없이 행해졌죠. 그래서 양반집은 이제 막 시집을 드는 처녀가 관계를 가진 전적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반의 체면상 여인에게 성에 대해 묻는 것은 부적절했죠. 그래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바로 스님을 화자로 두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성경험을 고백하기 꺼려하는 여인에게 스님이 부처 행세를 하면서 솔직하게 말하라는 식의 이야기죠. 앞에서 다뤘던 내용의 연장이기도 한데 여성의 혼전 성관계는 엄격하게 금했지만 남성의 혼전 성관계는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들이 사내구실을 못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깔려 있었죠. 여인의 집안에서 사위의 물건에 대해 언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크기에 대해 말하거나 기능을 제대로 하냐는 의구심도 표현했죠. 그래서 양반집 주인댁들은 뒤에서 자기 아들의 성관계를 일부러 떠벌리고 다니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하죠. 조선이 남성들에게 유독 개방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조선 여성들이 성욕이 없었던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사방지의 일화만 봐도 여성이 주체로 간통을 저질렀던 사건은 꽤 있었죠. 조선시대에 자신의 성욕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여성 중에는 어우동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어우동은 실록에도 등장하는 양반가 출신 여성이자 기녀였죠. 어우동은 태강수와 결혼을 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해 시댁에서 구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는데 보통은 어우동이 간통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자주 사용합니다. 아무튼 집안에서 쫓겨난 어우동은 기녀와 첩으로 둔갑했죠. 신분을 속인 어우동은 뛰어난 글솜씨와 춤 실력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기가 많았으니 자신이 점찍은 남성들을 유혹해 밤을 보내는 일도 많았죠. 방탕한 생활을 하던 어우동은 결국 간통 혐의로 잡혀 투옥됩니다. 이때 어우동과 한 번이라도 접촉했던 양반들도 모두 처벌을 당했죠. 그래서 어우동은 규범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조선의 여성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유교와 성리학이 주체였던 조선의 성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개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제는 조선에서 성리학에 가장 심취해 있던 양반들의 모순입니다. 양반들은 지키지도 못할 규율을 잔뜩 만들어 놓고 뒤로는 욕구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철저하게 권위적인 성문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평민들의 삶은 현대의 성풍俗과 비슷하죠. 적어도 지배와 위세라는 폭력적인 형태는 묻어나지 않으니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양반들의 성문화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